어제 하던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레이어고요. 자, 어제는 이 크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했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를 만들어 놨고요. 미리 레이어를 바꿉니다. 2D 평면도. 자, 이렇게 크리스도 있고 레이어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2D 평면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러올 겁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임포트,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얘가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2D 평면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2D 평면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CAD 파일도 여기 어떤 건지 나옵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자, 에디트 컴포넌트네요. 에디트 블록이 아니고, 자, 컴포넌트로.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바로바로 삭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자, 중심선 필요 없으니까 켜놓고, 자, 인면도는 켜놔야 되겠죠. 자, 마감선이 없네요. 퍼니처, 가구는 꺼야 되겠고, 해칭선 없고, 단면, 심볼은 필요 없고, 문자도 필요 없고, 창문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 바로 지우고 나니까 어떤가요? 네. 금방 선정가 됩니다. 레이어도 필요 없는 건 지울 건데요. 이 중에 필요 없는 부분들 있죠. 바로 요 선들. 이 선들이 필요 없죠.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오히려 여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워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얘를 오히려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안쪽에 이 선들을 지워주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단열재 선이죠. 단열재 선들을 지워주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단열재 선도 지웠습니다. 어제랑 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의 작업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도 익스플로드, 분해하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그룹들은 혹은 컴포넌트들은 다 선택을 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익스플로드. 분해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전부 다 분해됐죠? 자, 전체 선택하고 레이어를 2D 평면도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2D 평면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를 딜리트, 삭제합니다. 근데 not empty. 그러니까 empty가
공허한이란 뜻이죠. 레이어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choose, 선택하세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랍니다. move 컨텐츠, 내용물을 이동하세요. 어디로? 디폴트 레이어로. 디폴트 레이어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레이어 제로가 디폴트 레이어입니다. move 컨텐츠 to current 레이어, 현재 지금 선택한 레이어로 이동해 주세요. delete 컨텐츠 삭제해 주세요. 자, 저는 컨텐츠 삭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작업이 들어가겠죠. 얘는 여기서 공간만 차지하는 거고, 자, 여기서 3D, 자, 벽면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렉탱글로 열심히 그리면 돼요. 그리고 자, 레이어 바꾸고 렉탱글, 자, 이레이즈,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필요 없는 선들은 또 이레이즈 하고 다시 또 렉탱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벽면의 두께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벽면의 두께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대로, 자, 여기까지네요.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벽체들이죠. 자, 푸시 앤 풀 얼마가 올라가요? 일단 450mm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450mm가 올라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창문 부분인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창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안 지워지는 건 뭐냐면 여기 면이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건 면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부분. 네. 여기 어디서 면이 지금 잘못 들어간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두께가 다른 거? 여기 두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만큼의 두께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의 두께가 달라진 겁니다. 이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똑같죠? 푸시 앤 풀.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겠죠.
푸시 앤 풀. 자, 일단 전부 다 닫아 봅시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닫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보면 불필요한 선들이 있으니까 싹 지우고요. 이 선들은 필요 없는 선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바깥쪽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선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서 봤을 때도 필요 없는 선들이죠. 이 선들이.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도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합니다. 자, 이 부분도 올라오긴 해야 되겠네요. 자, 라인 여기까지입니다. 선을 여기는 일단 냅두고 나중에 여기 선 정리를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은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기단 부분입니다. 기단이에요. 기단. 자, 선을 연결을 해 볼까요? 여기에요. 이렇게 Z방향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 선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다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네, 여기 벽면 딱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자, 얼마가 올라가요? 원래는 벽면의 두께가 2400인데 300mm를 걷어냈단 말이죠. 21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푸시 앤 풀 2100mm 이렇게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벽체를 올려주세요. 자, 왜 여기를 나누냐면 이 아랫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사능형 건축제도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적벽돌이었죠. 그래서 여기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벽체를 다 올렸네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들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적당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1000mm 아니 여긴 좀 낮게 800mm 그 다음에 여기는 1000mm 여기 선이 잘못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워진 겁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뭔가 면이 삐뚤어졌네요. 아, 여기 면이 사라졌네요. 자, 여기는 1000mm만. 자, 여기는 2400에서 600을 빼면 1800이네요. 네, 1800mm. 여기 문이니까 냅두고, 여기는 거실창이니까 냅두고, 여기는 1200mm. 자, 여기도 1200mm. 다시 여기도 1200mm.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1200mm. 자, 그 다음 역시 바깥쪽에서 보면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봤을 때도 필요 없는 선들이죠. 역시 제거합니다. 자, 여기도 냅두고, 여기 지우고, 여기네요. 자, 이렇게 선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를 줄이고 단면을 조금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벽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바닥면 그려야죠. 네, 간단합니다. 바닥면은 여기 하나만 선 그려보세요. 그럼 바닥 쌓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 선을 하나만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지우면 돼요. 다시 라인을 그리면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지우면 돼요. 다시 여기도 라인, 그러면 바닥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바닥면 완성됐고요. 자, 여기도 합쳐지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똑같이 가는데, 여기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바닥의 높이가 달라요. 얼마가 달라요? 150mm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150mm를 낮추시면 됩니다. 여기 현관이죠.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도 선을 긋고 푸시앤풀 여기 150mm 낮추시면 돼요. 여기도 150mm를 맞춥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고, 이 안쪽에서는 이 선들이 굳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선들을 봐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거합니다. 안쪽에서는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 부분이죠. 네, 라인 따라 그리시면 돼요. 라인. 뭐 사각형을 그리셔도 되고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자, 푸시앤풀 여기 300mm입니다. 다시 뭐 렉탱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는 150mm. 그 다음 자, 푸시앤풀 똑같이 300. 다시 한번 라인, 푸시앤풀. 더 300mm까지는 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300mm 올리고 그 다음에 150mm를 더 올려보죠. 이렇게. 자, 라인으로 선을 연결하시면 네, 이렇게 모습이 금방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지금 제가 그린 건 한 번에 다 그린 거죠. 한 번에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벽체 부분을, 벽체나
바닥 부분을 한 번에 다 그린 겁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어저께처럼 벽체 따로 그 다음에 바닥 따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벽체와 바닥을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자, 여기도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푸시 앤 풀. 여기는 300mm, 여기는 150mm.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 아니, 계단 몇 개만 그려볼까요? 선택하고 복사 곱하기 10개만. 그러면 네, 여기까지 나눠졌네요. 푸시 앤 풀. 여기도 150mm. 자, 얘는 최소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계단이 내려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죠. 근데 굳이 우린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뒤에 여기서 정원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 근데 이렇게 보면 굳이 우린 지하실까지는 표시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한 번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문까지 쭉 넣어봤고요. 보시면 여기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림자 넣는 방법입니다. 여기 트레이에 보시면 섀도우라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요. 이 섀도우 트레이에 보시면 UTC-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시간대고, 그 왼편에 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그림자가 온오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를 켜놔야 이렇게 사실감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UTC 시간대인데, 이 UTC 시간대를 여기서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가 있고 프리페어런스가 있죠. 네, 여기 모델 인포요. 모델 인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많이 나와 있죠. 이 중에 지오메트릭 로케이션,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란 뜻이죠. 여기에서 애드 로케이션 누르시면 안 돼요. 바로 여기 set manual location. 매뉴얼이 수동이란 뜻이죠. 수동으로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컨트리 우리나라죠. 코리아.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네. 자,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하고 132, 37. 이거 노래 가사에 나오죠?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롱기튜드, 레티튜드 이렇게 동경 132, 북위 37. 이거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대략 여기 위치가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가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UTC 시간대가 바뀌게 돼요. 이 UTC 시간대가 뭐냐면 우리 해외 여행을 가면 그 시간 그 변경선들이 나오죠. 그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시로 해서 각각 경도에서 그 시간대가 나눠지죠. 0시부터 24시까지. 네, 그 시간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약 9시간 정도가 빠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아래 보시면 시간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해가 높을 때가 12시에서 2시 사이죠. 그 시간대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가장 쨍쨍할 때가 7월과 8월이죠. 줄라이하고 어거스트. 이렇게 8월 1일 정도? 이 정도면 가장 햇볕이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대를 바꾸면 그림자의 방향을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 레이어를 만들고 3D 방문, 그냥 문. 자, 3D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여기 문이 두께가 40mm라는 사실을. 자, 이 아래도 그렇고 이 위에도 그렇고 우리는 문을 만들질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푸시 앤 풀 40mm, 다시 푸시 앤 풀 40mm. 자, 트리플 클릭,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두 개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문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아이고,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되면 방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복사입니다. 방문은 복사해 주세요. 로테이트 0도 90도. 자, 다시 복제. 지금 같은 경우는 플립 얼롱 그림 방향으로. 그러면 방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일반 방문하고 보시면 일반적인 방문, 여기 왜 940일까요? 900mm여야 되는데. 자, 트리플 클릭. 자, 위치를 맞추면 될 거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900mm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900mm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만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800mm죠. 그래서 여기를 100mm를 밀어주겠습니다. 100mm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로테이트 0도 90도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문이 열렸네요. 네, 안쪽으로 문이 열렸고, 다 문이 열린 거 확인했습니다. 자, 방문을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그러니까 정원이죠.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네요. 얘는 그냥 가볍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현관이죠. 자, 이번엔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자, 어떤가요? 사이즈 자체가 안 맞는 거 보이시나요? 테이프로 보니까 100mm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서 오픈하고, 자, 이동하기. 자, 100m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도 100mm가 커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100mm를 키웠습니다. 자, 또 하나. 밑에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도 맞춰야 됩니다. 자, 이동하기. Z방향으로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서 지정해 버리면, 지금은 이제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이는 방향을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딱 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관문도 완성이 됐고요. 이 현관문에다가 어떤 무늬를 넣어줘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렉탱글. 자, 이 부분 이렇게요. 여기가 중문입니다. 중문. 그러니까 중문이니까 이렇게 작업해야 됩니다. 옵셋 45mm. 그 다음에 푸시앤풀도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창이랑 똑같아요. 자, 이동하기. 30mm. 더블 클릭하고 가운데 빼고, 그 다음에 60mm. 자,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재질을 넣어주고 메이크 그룹. 문, 그 다음에 문의 위치를, 그러니까 유리창의 위치를 중간으로, 그 다음 문과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중간의 위치로, 다시 한번 중간의 위치로. 그러면 이렇게 중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중문까지 완성시키시면 이렇게 벽체, 방문,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제일 윗면, 여기 뚜껑 있는 면 있죠? 바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제가 선택한 면은 단면입니다. 여긴 단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색상을 칠해도 좋고, 자, 이렇게 색상을 칠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색상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단면입니다. 단면인데 색상을 어떤 색상을 칠해 주냐면 검정색이요. 이렇게 검정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모습은 여기입니다. 단면은 검정색입니다. 자, 단면을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콘크리트. 들었을까요? 스톤? 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칼라, 랜드스케이핑, 메탈 루프,
아스팔트 콘크리트 여기 있네요. 자,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콘크리트 질감을 주었고요. 바닥이죠. 여기는 콘크리트를 제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을 끊어버리면 여긴 다른 질감을 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선을 끊어버립시다. 그러면 다른 재질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은 벽돌입니다. 적벽돌이니까 적당히 적벽돌로 한번 넣어보죠. 순수하게 벽돌을 넣어봤습니다. 적벽돌 쌓기 한 거죠. 이렇게 적벽돌 쌓기를 했습니다. 자, 벽돌 쌓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이죠. 타일, 네, 타일은 좀 그렇고 스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리석을 넣어봤습니다. 인조 대리석을 넣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인조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쪽까지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을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질감을 한번 넣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아이소라고 불러요. 아이소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300mm 내려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이소메트릭 또는 아이소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소메트릭의 정확한 명칭은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바로 이 선,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이 수평선에 놨을 때 이게 등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투상 설명할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투상과 투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투상은 등각투상이 있고 사투상이 있습니다 라고, 그때 이게 이제 등각투상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혹은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내부가 잘 보이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부가 어디를 놔야 잘 보일 것인가. 이렇게 놓으면 조금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다만 어떻게 되게끔, 좌우가 등각이 되게끔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등각이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명칭이 등각투상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더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좀 안정되게 보이는 거죠. 등각투상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전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치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시죠.